그, 우리 첫 번째 코너 하나 하고 가야 됩니다. 네네. 우리 교수님의 애창이나 애청곡, 음. 거기 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 그 다음에 그 노래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럴까요? 예. 어떤 노래? 네네. 제가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제가 머릿속에 이제 제가 명곡으로 생각하는 뭐 이런 곡들도 많고, 네. 여러 나라의 음악들도 많고 한데, 네. 너무 생각하다가, 네. 제가 좀 순수하게 음악을 만들었던 그 기억이 있던 곡이 하나 있어서, 그걸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때 이제 친구랑 남산 밑자락에서, 거기가 이제 해방촌이죠, 해방촌. 해방촌에 거기에 요즘에 보면 많은데, 네. 거기서 이제 술을 좀 마시고, 술을 잘 못하지만. 언제요? 한 3, 4년 됐어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됐네. 네, 술 마시고 많이 취했어요. 와인 한 병을 거의 먹었나? 그래서 제가 저로서는 거의 팽팽 돌 때인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를 해방촌을 이렇게 걷는 때의 느낌이에요. 그때 밤에 참 그 남산타워도 이쁘고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그때 그 느낌이. 죄송한데 그 인사불성을 했습니다. 인사불성인데 그 인사불성을 한번 되짚어 봤을 때 그때 어떤 그 느낌이 좀 하여튼 저는 곡을 좀 쓸 때 이렇게 오랫동안 쓰지 않고 빨리 그냥 끄집어내는 스타일인데 요 곡도 마찬가지로 몰아서 그냥 거의 그냥 실시간으로 고민 안 하고 한 3분 안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드는 게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감정이 그냥 쭉 실타래 뽑듯이 뽑아지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끝까지 뽑아졌다는 거는 그 감정을 잘 이제 포착을 했다는 느낌이죠. 제 마음이 이제 감정을 잘 포착했기 때문에 그 기승전결을 거기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한테는 조금 솔직한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의미가 있다. 솔직한 음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방촌의 느낌. 해방촌 와인과 더불어. 제목이 뭐죠? 그날 밤 우리라는 곡이에요. 그날 밤 우리. 알겠습니다. 네. 그날 밤 우리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잘 듣습니다. 네. 그날 밤 우리. 해방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부잼 와인. 와인에 취했다. 인사불성. 와인에 취했다. 술 냄새는 안 납니다. 술 냄새는 요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어떤 느낌을 음악으로 그렇죠.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 전달 언어로는 음악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약간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구체화된 언어는 아니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는 이제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그런 감정이었는데 조금씩 더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조금 어떤 강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화나는 감정을 느끼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런 어떤 보편적인 느낌은 있겠지만 조금씩 더 다를 수 있다. 창작인데 자기 감정을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중3 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요. 이 음악을 제가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모르고, 음악이라는 이 구조를 모르고 제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거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20년 이상을 지금 파고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느낌도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타고나는 분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이 더 이제 세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음악이 세게 들어오는 사람, 영상이 세게 들어오는 사람이 예술적으로 봤을 때, 글이.
세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음악으로, 이제, 어떤 특화가 좀 된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얘를 표현하는 어떤 일종의 그 도구?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다듬어진. 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거 방송을 듣거나 이제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이 음악에 좀 관심은 있어. 근데 내가 음악은 되게 좋아하고 관심을 있는데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음악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음악이라는 어떤 값어치로 네.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회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끊임없는 끊임없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많은 분야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just do it이에요.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다듬어지면서 이제 세련돼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음악을 뭐 15번만 만들었는데 세련돼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뭐 100번 만들어야지 세련돼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차이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시간 그 부분까지 도달해 가는 그 과정을 빨리 이제 겪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동료가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갖추어야지 이제 자기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창과 방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근데 이제 처음 부분 이제 자꾸 만들지 않고 뭘 배워야 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뭐 유튜브를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선생님이 나는 아직 피아노를 잘 못 치기 때문에 뭐 못 만드는 거 아니야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은 그 길에서 지금 시작을 아직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핑계를 우선은 배제하자. 계속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인생사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계속 부딪혀서 자기가 거기 위치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더불어 근데 이제 혼자서 하면 좀 그렇고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좀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 혼자서는 힘들죠. 그럼요.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운이죠. 행운이 한번 이제 오면은 이제 이것들이 버무러지면서 이제 음악 활동이 훨씬 더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지금 요걸 듣는 젊은 친구들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나름 이제 요 음악계에 발을 들여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곡도 꽤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이 곡 만드는 걸로는 어떻게 돈이 되나요? 곡을 예전에는 이제 곡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곡을 써달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를 받고 곡을 만들어서 주는 걸로. 그때 당시엔 사실은 한국의 음악 저작권 협회가 생긴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곡을 마치 무슨 물건 팔듯이 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그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데 저작권 협회가 생기면서 점점 곡비라는 게 줄어들었어요. 요즘엔 거의 곡비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자기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 권리가 생겼고 사실 저작권이라는 게 이제 많이 생성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양의 또 법칙이 있을 수 있고 양이 많아지면 또 뭐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행운이 있어서 어디서 많이 틀어졌다 그러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저작권 옛날에는 곡비가 있었지만 곡비는 거의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고 저작권이라는 권리로 이제 그 음악인들이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처럼 이제 가리키는 입장. 가리키는 게 직업이 되는 거죠. 가리키는 게 좀
뭐 적성에 맞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적성에 맞는데 이렇게 거기서 이제 급여를 받거나 그런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곡을 만들어서 저작권이 이제 있다면 그 곡은 여튼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플레이가 되거나 뭐 백화점에서 플레이가 되거나 라디오에서 플레이가 되거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예능에서 뭐 플레이가 틀어주거나 그런 경우죠. 그럼 자기 곡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는 않겠네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드라마 음악 OST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사실은 드라마 음악 OST에 제가 들어가고 그것들을 이제 다른 음악 감독님들이 들으시고 자기 프로그램에 넣는 거예요. 이게 예능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예능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음악이 나오거든요. 아마 보통 분들은 인식을 못 하실 텐데 예능에 제가 볼 때는 한 109다리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기쁜 거, 슬픈 거, 뭐 화나는 거, 뭐 별의별 감정들을 음악으로 다 표현하는데 그 음악들이 다 옛날에 발표됐던 OST예요. 그걸 다 짜집게 해서 저도 그래서 드라마에 나왔던 음악은 드라마에서의 저작권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예능에서 갖다 써가지고 조금씩 그래서 저작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정산이 돼서 정산이 돼요. 정산을 요즘에는 그 큐시트라는 걸 내야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음악을 썼다는 걸 다 내고 그게 이제 그 저작권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정산이 되는. 그러면은 그 내 음악이 10인데 저쪽에서 1을 갖다 써도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면 1만큼 나오나요? 좀 작게 나와요. 그 길에 따라, 그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도 아직 그런 돈은 나오신단 말씀이죠? 그럼요. 저작권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로 가면 훨씬 더 커지는데. 그렇지. 시장이 뭐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는, 저도 좀 놀랄 때도 가끔 있고. 그렇게 됩니다. 해외에서 정산시키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나요?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 저작권 협회라고 컴카라는 저작권 협회에서 다 외국이랑 다 커넥트가 돼 있어서 거기서 뭐가 발생하면은 한국으로 돈을 보내줘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보고 이거는 이 사람한테 보내야겠다. 자기가 전달을 해주죠. 근데 뭐 완전히 100% 어디서 모든 그러니까 100마리 그 물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미스되는 것도 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걸 보면 진짜 콘텐츠로서 음악이 굉장히 가능성은 높다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뭐 한번 터지기만 하면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제 그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면 그 생명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렇죠. 그분들은 그냥 즐기는 건데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저작권은 그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겠네요. 좋죠.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같이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도 이런 뭔가를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을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음악을 만드시는 거는 사실 피아노 좀 뭔가 좀 많은데 뭐 가사를 쓰신다거나 작사를 한다든지. 한국이 작사가한테 돈을 많이 줘요. 100이라면 4가 작사고 4가 작곡이고 편곡이 2예요. 근데 사실 편곡이 조금 더 적긴 한데 그래서 사실 그 작사가가 작곡가랑 똑같이 돈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곡가로 대성을 하나, 작사가로 대성을 하나. 노래만 뜨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수익 발생하는 저작권은 똑같습니다. 작곡가들은 좀 화낼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조금 작사가들도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누가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데 이제 작사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저희는 한 장비가 필요하니까 1000, 2000대는 기본적으로 갖고 지금 장비를 하고 그다음에 피아노 배우는데 한 1년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듣고 보니 조금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작사에서 모든 그 구체적인 감정이 나오고 언어로 표현이 되니까. 언어로 표현이 되니까 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됐죠. 펜은 한 1,000만 원짜리. 재밌는 이야기인데. 오늘 물어볼 게 많은데. 큰일 났네. 시간이 빨리 가네요. 50분이 됐어요. 우리 두 번째 코너 하나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평소 뭐 애장하시거나 뭐 아니면 소장하시던 것 중에 하나 소개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요 가져오신 거는 그 바자회 때 일반 분들한테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좋은데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뭐 작은 거지만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제가 음악 이외에 네. 요즘에 가장 또 열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향인데요. 향. 뭐 향수라고 보면 딱 될 것 같은데, 취미 한 5, 6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꽤 많은 향수들을 좀 이제 가지고 이제 네. 뭐 즐기고 있는데, 그 향을 요즘에 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향초 같은 것도 많이 피우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은하게 이제 그냥 열어놓으시면 향이 좀 그 은은하게 피우고 이제 향을 이제 불을 붙이면 조금 더 세게 나오는 제가 향초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리스라는 꽃향기가 이제 사실은 여자 립스틱 향기라고 많이 하는 그 꽃향기인데, 근데 미스티라고 해서 이건 약간 안개 낀 아이리스. 그래서 요거 제가 좋아하는 향초인데 요거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좋은 분한테 가서 네. 나중에 요 수익금은 좋은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교수님 올해 뭐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나요? 저요.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막연하지만 하여튼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음악을 만들어 보니까 네. 저 스스로 그 마감 일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한 3, 4곡 정도는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작업 빼고 제 앨범으로 해서 한 3, 4곡 정도 이제 뭐 5월 10일, 뭐 6월 10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달려가는 저의 모습을 좀 이제 책찍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 제가 되게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아시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뭐 한 2,000원이면 막 배송이 오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무슨 이런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지워지고 다시 뭘 쓰기도 하고. 저를 리마인드 하는 거죠. 네네. 거기다 이제 일정을 써놓는 거예요. 이제 그 일정대로 좀 계획표대로 좀 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하루하루 아니면 뭐 한 달 뭐 해야 할 일 같은 거. 근데 하루하루가 쌓여서 되는 것 같아서 하루 일정을 맨날 요즘 매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도 한 3곡, 4곡 하시고. 네네네. 그러시군요. 계절별로 가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셨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 음악에 대해서 어떤 본인 의견이 좀 있으시면? 한국 음악이요? 네. 굉장히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이돌 음악이 조금 요즘에 대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K-팝 할래요라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사실 K-팝이라는 거는 음악의 장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 음악 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K-팝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근데 대략 알죠. 이제 아이돌들이 신나게 부르는 1위 하는 그런 음악들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장르가 조금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어느 나라나 조금 그런 이제 하나로 편중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소위 알 수 있는 뭐 1위, 3위 하는 그런 조금 빠르고 이제 강한 음악들보다도 좀 소프트하고 조금 더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음악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저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TV 영향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거기서 미디어에서 주는 거를 받아서 소화하는 게 대중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트는 게 그러니까 편중돼 있다면 그렇죠. 그걸 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미디어에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좀 몰리는 경향이, 저는 이제 음악을 잘 모르는데, 뭐 요즘 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 트로트 방송만 하니까. 트로트도 요즘에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좀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선택권이 생각이 없는 들었어.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재즈 방송은 아예 전무한 편인데 재즈를 듣기가 좋은지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그렇죠. 거죠. 예, 재즈가 좋은. 저는 사실 재즈는 어떤 음악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뭐 나는 이것만은 좀 꼭 해야 되는데 오늘 놓쳤다. 아니요, 뭐 이것저것 말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을 나눴고, 하여튼 우리 마포 FM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DJ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뭐 올해 봄이 오기 전에 나오시는 게스트 중에 한 분은 뜨지 않을까. 뭐 역주행 하나 걸리면 뭐 저는 끝장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거 했는데, 이 어떤 예술 분야의 어떤 이제 자기 칼로 음악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예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느끼면은, 네. 그 눈치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뭐 처음에 계속 저스트 두잇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만들어 보면서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만드는 입장에서 눈치 보지 않아야 돼요.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진짜 아티스트는 괴짜에서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괴짜성을 자기가 스스로 기죽이지 말고 그냥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검열하면서 발전했을 때 좋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행을 해보고 자기 검열을 너무 속단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들으면서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의 이런 자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입니다.